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화제 영상부터 만나볼 텐데 이번 주 화제 영상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영화 기생충 이후에 정말 최대 화제라고 하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456억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는 전생이들이 궁금하게 만든 드라마죠. 네. 오징어 게임이 진짜로 그냥 화제가 아니라 대화제입니다. 네. 지난 9월 17일 날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고요. 빚에 쫓기던 사람들이 상금 456억을 내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데 참가자들이 이 큰 액수를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이게 살아남으려면 456억을 살려면 살아남아야 되는 네. 콘텐츠인데 매우 의문스러우면서도 사실 굉장히 좀 잔인한 면도 있고요. 긴장감, 몰입도도 높은 콘텐츠입니다. 네. 목숨값을 내걸고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다. 이런 스토리던데 이게 추석 연휴 앞두고 공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안방극장을 후끈하게 했는데요. 네. 이번에 김조한 이사님 말씀대로 그냥 화제 아니라 대화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그렇죠.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건 영화였는데 네. 이제 공개된 지 입소문이 타서 일주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차트 1위예요. 제가 오늘도 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딱 3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2등이랑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네.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서는 1등을 차지한 콘텐츠가 있었죠. 그렇죠. 스위트홈, 승리호, DP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계속 이 열기가 사그러지지 않는 콘텐츠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너무나 아시겠지만 영어권이 아닌 콘텐츠가 이렇게 한 거는 종이의 집 이후로는 완전 처음인데요. 네. 또 더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국 콘텐츠다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더빙을 잘 보고 나서 몰입하게 된 해외 시청자들이 직접 한국 원어본을 그대로 들으면서 연기자들의 연기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음성 톤 같은 걸 변성해서 더빙판이 좀 아쉽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 중에서는 더빙이 되게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튼 토마토에서는 한 평론가가 오징어 게임은 모든 해마다 폭력으로 가득 찼지만 많은 감정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제 주요 장면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사연은 본인을 무너뜨렸고 눈물을 쏟아냈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쇼의 인기 비결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스게임 장르보다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서정적이라는 부분을 극찬하는 네티즌들이 많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신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신파를 자주 겪어보지 않았던 해외 시청자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 짜내고 하는 거를 신파적이야 이러면서 좀 올드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외 시청자들한테는 이게 신선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되지 않은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할 정도로 아예 보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더빙이 그렇게 잘 됐어요? 네, 배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서요. 그에 맞는 배우를 했고 보통은 입과 모양이 되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서 더빙이 너무 잘 돼서 몰입감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넷플릭스 CEO까지 나서서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의 흥행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요? 네. 일단 리드 헤이스팅스 공동 CEO가 오징어 게임의 그 추리닝을 입고 사진을 찍었었고요. 457번째 옷으로. 네. 네. 그리고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가 코드 컨퍼런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에 가장 성공한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콘텐츠는 가장 흥행했다는 게 거의 이제 자명한 사실로 되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인기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보통 28일 동안 최소 2분 이상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을 계산해서 몇만 명이 봤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네. 이게 보통 매번 IR, 매 분기 IR 할 때마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역대 콘텐츠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이 봤던 공개된 콘텐츠 중에 해외 콘텐츠는 브리저튼이에요. 영국 드라마죠. 네네. 이 드라마가 8,200만 명을 봤다고 하는데 이미 그거보다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와. 그리고 브롬버그 언론은 오징어 게임을 미루어보라 한국 콘텐츠 생산 능력이 헐리우드에 필적할 만하다. 할리우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렸고요. 이게 조금 오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작사인 버피 스튜디오의 주가가 뭐 관련된 그러니까 직접 상장한 회사가 아닌데 관련된 회사가 주식이 막 같이 뛰는 걸로 봐서는 네. 그만큼의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제작비가 200억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헐리우드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대표적인 컨텐츠인 기묘한 이야기의 1, 2회분 제작비밖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작 비용 대비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네.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또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콘텐츠에 대한 기대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여기에 출연한 그 이정재 씨인가요? 배우의 소속사 주식도 급등했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막 오징어 게임에 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지금 난리가 났던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에 한번 짚어봤던 승리호나 DP에 비해서 오징어 게임의 이 작품 완성도는 조금 아쉽다. 근데 이게 뭐 세대별로 조금 평가는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트도 조금 그렇고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작비가 기묘한 이야기나 이런 거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었고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를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만의 힘이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공개한 이후에 DP나 이런 걸 비교해서는 전달하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좀 떨어진다. 짜임새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죠. DP랑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은 잔인한 수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데스게임 장르치고는 게임 난이도가 높아 보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히려 어린 농심의 세계를 어른들의 욕심이 빚은 잔인함으로 또 단순한 게임으로 접근한 이야기가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용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IMDb나 뭐 구글 같은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어느 세대보다 10대, 20대 평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콘텐츠는 10대가 볼 수는 없는 콘텐츠인데 불구하고 콘텐츠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청자가 달리 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직접 대중문화 영역으로 들여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적인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DP보다는 그러니까 DP는 이제 군대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좀 안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더 잘 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사실 오징어 게임 아세요? 근데 하셨어요? 김주원 이사도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거기 있는 게임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네. 뭐 달고나 뽑기라던가. 그럼요. 다 예, 해봤죠. 그런 거 다 해봤던 구슬치기, 뭐 깐부 하자, 뭐 이런 거 진짜 다 해봤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 4050 세대들한테는 조금 어설프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게임을 해보지 않고 자란 10대, 20대들은 또 이걸 평점을 높게 평가하는 게 좀 의외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MZ 세대를 중심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그 최근에 헐리우드에서도 그 이제 20, 30대가 80년대 음악을 좋아하면서 테이프나 이런 거에 사랑에 빠지는 이런 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수라는 게 그들한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징어 게임을 보는 MZ 시청자들은 직접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에서 이미 수백 개의 오징어 게임을 이제 유저들이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세트도 구현하고 옷도 똑같이 입혀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로 이렇게 이름을 따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누적 방문자가 벌써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동시 접속자가 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해외 시청자들한테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궁금해한 게 이제 달고나였던 것 같아요. 네. 뽑기 한번 안 해봤어요. 해외 시청자들이 달고나 모양 너무 쉬워 보인다.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게요. 그 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막 모나리자 합성, 스타벅스 로고 합성하면서 막 밈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달고나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국자 태워먹는 영상이 유튜브 틱톡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추억의 놀이인데 그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 저도 그 국자 태워 먹어가지고 불날 뻔해서 엄마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해외 시청자들이 이걸 갖고 재미를 느끼면서 밈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왠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오징어 게임 말고요, 그 쿠팡 플레이 얘기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오징어 게임의 어떤 흥행을 함께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